네, 이어서 국내외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 속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보면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19명.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검사 건수가 더 적은데 오히려 그렇죠. 숫자가 좀 줄었네요. 통상 한 500명대 늘었네. 늘었죠. 500명대가 나왔는데 600명대 초반으로 늘은 겁니다. 네. 자, 검사 건수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100명당 몇 명이 확진되느냐. 양성률은 올라갔어요. 우리가 평균 1% 후반대인데 지금 이번 주말에는 3.7%. 그러니까 굉장히 양성률이 높게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유행 조짐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지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의 여파가 아니겠는가. 2주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자, 앞으로 이제 방역을 더 단속해야 되는데 집단 감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서울 성북구의 교회에서 15명, 또 강원도 철원군의 육군부대에서 지금 이게 27명이나 영해에서 출퇴근을 하는 간부를 포함해서 간부는 백신 접종 1차를 맞은 사람들인데도 확진이 나왔고요. 부산 수영구 댄스 동호회에서 44명, 그리고 이제 김해 외국인 모임 39명, 그리고 이제 사천의 유흥업소발 62명.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의 집단 감염도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방역 당국은 가족과 지인 간의 모임에서 발생하는 숫자가 4분의 3 정도 된다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조여들어 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집단 감염을 어떻게 잘 차단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기 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시범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라든가 콜센터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식당이나 이런 유흥업소 중에서도 그런 주기적인 사용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자가검사 키트가 보조제로서의 PCR 검사의 보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고요.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전 결국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쓰는 건 전 자제하겠습니다. 지금 저거를 그러니까 서울시가 뭐 독자적으로 서울시만 계속 주장해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랑 협의하에 나가겠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전에도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저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전문가들 의견은 지금 어떻죠?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보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사 받으신 분들, 받아보신 분들은 코 속이나 이런데 깊게 네. 찌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들 네.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은 아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거 자가 진단했다가 이게 혹시라도 양성 비슷하게 나오면 결국 출근 못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문보를 던지는 거고요. 혹시 또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라는 게 한 사람만 딱 흠결이 생겨도 한 사람만 확진이 돼도 그분이 이 밀접 접촉하는 3밀 구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삽시간에 번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도를 믿고 맡기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어쨌든 이제 서울시에서는 5주 정도 물류센터하고 콜센터 중심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있는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해외 상황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모범국, 아시아에서 모범국으로 꼽혔던 타이완에서 신규 확진자가 지금 네. 급증해서 외신 뉴스로 계속 들어오고 심각한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이 타이완이 어느 정도 그동안 방역을 잘했냐면요. 누적 확진자가 1,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냥 만 명이 아니라.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10만 명 넘어갔지 네.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꽤 잘했는데도 1,400명밖에 안 나온 이 대만이 하루에 5명에서 많으면 한 8명 확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14일에 네. 20명을 넘기더니 15일에 그리고 이제 34명 그리고 185명까지 증폭합니다. 그게 큰일이 난 거죠, 지금. 수십 배 늘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차이잉원 총통이 타이베이와 신베이에는 이 방역 단계를 격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퍼지고 있는지 조만간 봉쇄령이 내려지는 거 아닌가. 대만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놀라서 사재기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상당히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시민들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현재 우리 교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지 교민의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비행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 운행을 갔다가 대만에 돌아와갖고 확진된 걸 모르고 쉬는 시간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제 그 확진자를 한 명이 나온 거죠. 거기서 이제 시발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대만 정부에서 빨리빨리 이제 대책을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생기다 보니까는 뭐 어제도 여기 뭐 나왔다고 그랬지만은 물론 이제 이 먹는 제품 같은 거는 평상시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사고 그래요. 그렇지만 생활 필수품들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뭐 아시아에서 모범국으로 불렸던 게 뭐 타이완만 있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도 뭐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이게 대규모인가 싶을 정도긴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38명이었고요. 싱가포르도 싱가포르가 38명이었네요. 베트남 같은 경우가 120명, 117명 이렇게 감염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다 거의 폐쇄하다시피 했던 곳들이거든요. 네. 국경도 막고 내부에서도 모임도 완전히 철저하게 금지를 했던 것이어서 방역 모범국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같은 걸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곳이 뚫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결국 이제 중국에서 온 4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들이 확인이 됐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 확인이 안 됐지만 어찌됐든 이제 다시 한번 이 집합 금지 같은 걸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막는 걸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통되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 베트남이나 대만 같은 경우 지금 백신 접종률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싱가포르도 백신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지만 3분의 1 정도밖에, 그러니까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국가에서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게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제를 통해서 방역이 잘 됐다는 이유로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저 부분이 조금 더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범국으로 불렸던 국가에서도 저렇게 집단 감염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